네, 12월 9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 시작됐습니다.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당잠사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기에 앞서서 지난 금요일 미국장 흐름 복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가장 중요했던 지난주의 경제 이벤트였죠. 11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너무 뜨겁지도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은 미국의 노동시장을 보여주는 양호한 이 고용 보고서 결과가 발표가 됐고요. 그러면서 골디락스 상태를 띠고 있구나. 시장은 이를 호재로 받아들였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각각 0.8%, 0.3%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움직임이었죠. 이쪽에 주요 수치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일자리 수는 생각보다 높았고 그랬던 반면에 실업률과 경제활동 참여율은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게 나온 거죠. 전달 대비해서도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들이 혼재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12월 연준이 금리를 한 차례 더 내려줄 거다라는 내러티브에 힘이 실렸습니다. 가령 JP모건은 고용시장 둔화의 징후가 확실하게 확인이 됐다. 25bp 인하 전망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고용보고서 결과였다. 실제로 CME 페드워치 툴에 현재 반영되고 있는 12월 금리 인하 확률은 85.1%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여러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가령 이날도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인하 속도 늦춰야 할 시점이 다가온다. 이러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의 상승폭은 제한됐다라는 해석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날도 전체적으로는 하락 업종이 조금 더 우세했던 가운데 테마별 그리고 종목별 장세가 진행됐는데요. M7 빅테크주들의 질주가 무섭습니다. 거기다가 양자와 우주, 비트코인 테마 내에서 시세가 조금씩 나왔는데요. 테슬라 이슈 뒤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브로드컴과 엔비디아의 주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브로드컴이 AI 칩과 관련한 신기술을 공개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거기다가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둔 기대감 속에서 5% 급등했던 반면에 엔비디아는 유럽 당국이 반독점 조사를 치르고 있다. 거기다가 더해서 이 브로드컴의 신기술 공개에 따른 경쟁 심화 우려감을 받아가면서 1.8% 내렸습니다. 이 미국 법원이 틱톡 금지는 합헌이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존의 판결을 유지한 것이 되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여러 소셜미디어 관련주들의 주가가 움직였다는 것도 한 가지 특징이었습니다. 이날 테슬라 이슈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볼게요. 테슬라가 5.3% 사흘 연속 엄청난 급등세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는 389달러 선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22년 1월 이후 최고치이기도 하고 그리고 역대 최고가인 409달러 선, 21년 11월 4일에 경신했던 숫자인데요. 여기에도 아주 바짝 다가서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11월 당시 4년 전인 건데요. 그때 찍었던 피크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날 테슬라의 주가를 밀어 올렸던 한 가지 이슈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AI 및 가상화폐 차르에 데이빗 sak스를 지명했다라는 뉴스. 이 데이빗 sak스라고 하는 인물은 1990년대 후반에 일론 머스크와 함께 페이팔을 공동 창립했던 인물, 그리고 페이팔을 성공시켰던 사람이죠. 전 COO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 머스크의 든든한 파트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머스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여러 가지 일화들이 아주 유명하기도 합니다. 머스크, 데이빗 sak스 그리고 트럼프 이렇게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시나리오가 그려지는 건데요. 과연 테슬라의 주가 상승세 어디까지 이어질지 아주 궁금해집니다.
자, 그 다음으로 주목을 받았던 테마는 AI 소프트웨어 테마가 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344%나 폭등한 이 주식은 바로 팔란티어인데요. 금요일장에서도 6.2% 추가적인 폭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미국의 한 방산업체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인데요. AI 기술을 이용해서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군사 및 국가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소식입니다. 자, 이와 함께 한 가지 더 호재가 자리하고 있는데 오는 13일,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 나스닥 100 지수의 연례 재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나스닥 100 지수의 신규 편입 강력한 후보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편입 후보와 편출 후보 아래에 기재를 해놨습니다. 팔란티어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코인베이스 등이 있는 반면에 편출 후보로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모더나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시세 변동성 주의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국내 테마들 시세로 연결될 만한 글로벌 헤드라인들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의 시세가 두드러지는데요. 대장주로 자리하고 있는 아이온큐는 6개월 사이에 360%나 치솟았습니다. 금요일장에서도 일제히 상승폭을 나타낸 만큼 오늘도 엑스게이트, 우리넷 등의 관련주들 보셔야겠고요. 다음으로는 트럼프 당선인이 푸틴에게 지속적으로 전쟁 종료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연방법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틱톡 금지법이 합헌 판결을 받았는데요. 국내 관련주들 역시도 반사 이익을 받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으니까요. 플레이디, KCTC 등의 종목들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입니다. 핵심은 딱 두 가지인데요. 물가 그리고 기술주 실적이 되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 미국의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이때 생각보다 높게 나온다라면 증시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에는 오라클, 어도비 그리고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 꼭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울전략 가보시죠.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양 지수가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 코스닥은 4%의 낙폭을 그려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쉽지 않은 월요일장이 펼쳐질 것으로 예고되는 가운데 주목해야 될 포인트들 보겠습니다. 먼저 금요일장 살짝 복귀해보죠. 코스피와 코스닥은 예상했던 대로 좀 부진한 흐름 보였고요. 코스피는 2,430선대에 머물렀고 코스닥은 660선을 내어줬습니다. 주간으로 1%, 2% 각각의 약세 흐름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 거래소 팔았고 코스닥은 사흘 만에 돌아온 움직임 속에 기관과 함께 코스닥 연저점에서 방어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단 안에서는 하이닉스나 HBM 관련 종목들이 약했지만 삼성전자는 반등을 하면서 비교적 중심을 잡아가려는 움직임이 확인이 됐고요. 이날 장에서는 바이오가 크게 밀리며 코스닥을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종목들은 비교적 선방하면서 테슬라의 52주 신고가 행진 움직임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히려 로보택시 기대감 속에 자율주행 쪽에 기대감이 컸었는데 2차 전지가 더 크게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셀사, 소재단에서는 양극재가 반응을 줬고요. 금융 섹터들이 이틀 연속 급락한 이후에 사흘 만에 일부 반등을 주기도 했는데요.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의 상승 움직임, 과도한 낙폭이었다라는 인식에 따른 저가 매수가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반사수혜를 누릴 수 있는 단기 수급이 쏠리는 쪽에서는 정치 테마주들이 들썩였고요. 이날도 한동훈 대표 테마, 이재명 대표 테마의 급등세, 상한가 랠리, 그리고 정책주 안에서는 저출산, 테마단 안에서는 남북 경협주들의 상승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은 약보합권의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우리 시장 모두 다 약세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나왔던 내용들 업데이트하면서 타임라인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지난주 3일부터 시작된 계엄령 선포부터 지금 탄핵 타임라인까지 계엄령 선포, 빠른 해제, 탄핵 소추안이 빠르게 제출이 됐고 본회의 보고를 거쳤는데요. 토요일이 중요한 이벤트였었죠. 탄핵안 표결 7시에서 5시
5시로 앞당겨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10시에 있었던 대국민 담화 그리고 나서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전히 탄핵 반대 당론을 추인했고요. 이날 탄핵이 표결될까 뚜껑을 열어봤더니 결국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탄핵안은 9시 반 저녁 기점으로 폐기가 됐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된다면 현 대통령 퇴진 조기 대선 시행 시나리오가 아니라 정치적 교착 상태가 다소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으로 주말 사이까지 일정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보시면 국민의힘 여당 쪽에서는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로드맵을 논의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빠르면 6개월 안에 길게 되면 2026년 6월 그러니까 다음 지방선거 때 조기 대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길어지는 이 장기화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물론 여당이 아니라 야당 쪽에서는 2차 윤 대통령 탄핵안을 빠르게 밀고 있는 상황이죠. 14일 표결에 들어가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될 때까지 우리 탄핵 추진하겠다라고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촛불 시위, 집회까지 여러 가지로 많은 이벤트들을 소화하면서 여야 간에 지금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조차 시장에는 불확실한 움직임으로 불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 주간 그렇다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는가부터 시작해서 주말 사이의 금융시장 반응 잠깐 점검합니다. 코스피는 주간 1% 약세, 코스닥은 2.5%의 주간 하락으로 연저점까지 다시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사흘 동안 판 거는 한 1조 원 정도 되는데요. 한 주 동안에 보면 화요일에 잠깐 매수세가 들어왔던 것을 기억하시죠? 이렇게 되면서 주간으로 5,700억 원의 매도세로 집계됐고요. 기관이 열심히 방어하면서 연기금 중심으로 1조 원 넘게 기관의 순매수가 유입됐습니다. 다행히도 코스닥은 연저점 구간 안에서 사흘 만에 외국인이 돌아왔고요. 주간으로 코스닥은 3,500억 원에 우리 시장 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관의 방어에 힘입어서 일단은 계속 저점을 타진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는 있는데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은 다시 한번 연저점을 깨고 내려갈 것으로 동시효과 구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탄핵이 무산되면서 주말 사이 동안 금융시장의 반응이 또다시 좋지 못했는데요. 야간 선물지수가 약보합권으로 크게 밀리진 않았습니다만 MSCI 한국지수 ETF 1%의 하락이었었고요. 원달러 환율 다시 한번 1,420원대 튀어오른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선포 직후에는 46원까지 올랐다가 20원대로 떨어지면서 선포와 해제 움직임 속에 20원대 머물고 있는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유동성 공급되면서 1,410원대에서 마무리가 됐지만 다시 한번 상단이 열릴 가능성 농후하고요. 한국 CDS 5년물 프리미엄 보시죠. 이는 대외 신인도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로 환율과 함께 꼭 보는 지표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계엄령 선포 당시에 36포인트까지 치솟았다가 34포인트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탄핵안 표결 무산되고 다시 35.6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외신에서는 탄핵안 표결 무산된 것 원화가치 급락으로 이어지면서 혹시 1,500원까지 튀어오르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이 신용평가사 3대 신용평가사에서는 당장 신용등급 하락은 없을 텐데 장기화될 경우에는 신용도 성장 전망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 계속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나온 증권가의 시각은요. 여전히 싸다는 거는 메리트입니다. PBR 0.85배 연저점 수준까지 내려가서 가격 메리트는 있는 자리다. 사실 계속 들려왔던 이야기죠. 그래서 툼에 동참하기보다는 더 빠질 경우 관망이나 분할 매수로 대응하자는 게 키움증권의 시각이고요. SK증권에서는 오늘 아마 개장 직후에 변동성은 감안해야 될 거다. 그리고 이벤트 종료 시에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NH증권은 새로운 리더십 선출 국면부터는 재정 확대 정책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우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에 나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건 지수가 저점이 뚫리느냐. 코스피는 2004년 저점 8월 5일 블랙 먼데이 기준으로 2,386선인데요. 이 부분 지난주에는 확실히 지지가 됐습니다. 코스닥만 연저점을 깼고요. 그리고 지금 2023년의 저점이 2,273선이거든요. 오늘 혹시 이 직전 저점을 깨게 되면 2,300선 하방부터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상방 체크하셔야겠고요. 비트코인 지금 10만 달러 뚫어서 1억 원 넘어가는 상황이죠. 주말 사이에도 소폭 오르는 모습 보인 가운데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체크 필요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대안주가 됐던 종목들의 움직임 보시죠. 근거 있는 자신감인가요? 믿을 곳은 여전히 차별화된 그 경쟁력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K 특산품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라면, 미용기기, 보톡스, 전력기기의 움직임은 확실히 지난주에도 선방하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주까지도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남을 곳은 이곳인지, 생존 신고가 돌아오고 있는 종목들은 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인지 계속 선방할지 이 시간에 계속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는 5주 연속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가격 부담감도 작용하고 있는 구간에서 살짝 밀렸습니다. 다만 이번 주 중국의 경제장관 회의가 있기 때문에 한중 모멘텀이 다시 부각이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그런 구간 안에서 게임과 콘텐츠 주식, 또 하나는 AI. AI 차르 임명과 더불어서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지난주에 선방했는데 이쪽도 워낙 가격 부담감은 있는 자리입니다. 이 구간 안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지 여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네카오의 향방도 궁금해집니다. 이 부분까지 개장 중계에서 체크해 드릴게요. 자, 계엄 선포에 흔들리는 이 정책주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었던 원전, 밸류업, 대왕고래. 여전히 대왕고래 프로젝트 문제없이 진행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복현 금감원장도 밸류업은 우리 추진하겠다. 20일 리밸런싱 문제없다라고 이야기를 내놓곤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은행주들의 타격은 불가피했는데요. 은행 업종지수가 마이너스 5.5%까지 코스피가 앞서 보신 것처럼 1.9% 빠졌는데 시장 대비 상당히 언더퍼폼하면서 분명히 피해주로 여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이 3,600억 원 넘게 팔았는데 앞서 보신 건 코스피 5천억 원 넘게 팔았잖아요. 코스피 전체 시총에서 한 65% 외국인의 매도가 쏠린 곳이 바로 금융이었습니다. KB금융부터 해서 4대 금융지주사, 지방 쪽에서 본다면 몇몇 종목들이 선방하기도 했어요. BNK 금융지주도 5.5%의 시장 대비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다 같이 좀 빠진 움직임 안에서 움직임은 계속 체크가 필요할 텐데요. 증권가의 시각 잠깐 보고 가시죠. 하나증권에서는 정책 후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순매도가 완화되는, 진정되는지까지는 당장 낙폭과대로 뛰어들 구간은 아니다. 일단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BNK 금융지주에서는 25년 이후 주주 환원 재고 계획은 문제가 없다는, 그러니까 펀더멘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들도 여당도 야당도 계속해서 주주들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밸류업을 지지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한지주, BNK 금융지주, 낙폭이 과다일 때는 이쪽을 지켜보자. 오늘 F4, 그러니까 한은, 금감원 포함해서 금융당국에서는 다음 주까지 밸류업 펀드에 1,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단기적인 유동성 다시 한번 투입되는 데 있어서 낙폭 과대성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지 같이 체크해 보시도록 하시죠. 당잠사 브리핑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